예,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오늘도 영상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너무 병원비를 아껴도 산재 승인이 잘 안 된다는 아이러니입니다. 이제 산재 사건 제가 노무사로서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런 분들 계세요. 일용직이나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근로자분들 중에 분명히 일하다가 다쳤는데 근데 병원 치료나 이런 거를 좀 꺼립니다. 왜냐? 일단은 본인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. 그래서 산재라는 시스템이 일단 사고가 나고 이제 수술을 받든 뭐 어느 정도 병원 가서 처치를 하든 어느 정도 이제 환자들이 근로자들이 다친 근로자들이 병원비를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신 좀 차리고 얼추 몸이 좋아져서 산재 신청을 하면은 소급해서 과거 3년치만큼 병원에 들어간 돈을 소급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. 그리고 또 추후에 장애가 있으면 뭐 장애급여 주고 일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주고. 그런데 문제는 일단 병원비를 근로자가 먼저 써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들 중에 산재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돈 아낀다고 병원 잘 안 갑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근로자 본인 돈 나가는 거는 좀 절약이 되겠죠. 하지만 그리고 나서 병원 잘 안 가고 혼자 뭐 약국에서 약 사다 어찌어찌 하다가 치료하고 뭐 어쩌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됐어요. 그런데 일하다 다친 건 맞잖아요. 그럼 그때라도 산재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산재를 신청할 때는 산재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 내지는 진단서가 꼭 같이 들어가야 돼요. 당연하겠죠? 의사가 치료한 의사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병원에 왔고 이러이러한 치료를 했고 이러이러한 병이고 질병이나 부상이었고 현재 상태는 이렇고 장애가 남는다면 어느 정도가 남고 그동안 일 못한 거는 이 증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일하기가 힘들다. 이런 걸 의사가 써줘야 되잖아요. 그 판단을 하는 전문가가 바로 의사잖아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을 잘 안 가요. 병원을 안 가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된 다음에 병원 가서 소견서 진단서 써달라고 그래도 의사들이 대부분 거부하죠. 왜? 본인이 보질 않았으니까. 본인이 치료를 안 했으니까. 열심히 병원 가서 의사랑 열심히 통원하든 입원을 하든 해서 의사 지시하에 치료를 받았으면 의사가 다 봤으니까 써주잖아요. 그러면 의사가 본인이 치료하고 했으니까 처치하고 했으니까 써주는데 본인이 병원을 거의 안 가면 의사 본인이 본 게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써주겠어요? 당연히 못 써주죠. 그러면은 진단서, 소견서를 거의 안 써주거나 나오더라도 굉장히 부실하죠. 그냥 현재 상태로서 무슨 병인데 뭐 어떻게 걸렸는지 그런 거는 쓰질 못하죠. 왜? 그때 의사한테 제대로 가질 않았으니까. 그리고 휴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도 못 쓰고 뭐 장애가 남는다 이런 것도 의사가 쓰기 애매하고. 그러면 그렇게 부실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국가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그것도 인정해 줄까요? 당연히 인정 안 해주죠. 나라 돈 나가는 건데.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대로 된 소견서나 진단서를 가져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. 예전엔 그 요양급여 신청서 소견서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정한 규격에 그런 것만 인정하고 그 외에 일반 소견서나 진단서는 인정 안 했는데 요즘은 많이 국가도 유해졌어요. 관대해져서 일반 소견서나 진단서도 거기에 소상하게 그 산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산재이고 휴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처치를 했고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.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비 아낀다고 병원 잘 안 가면 그 일반 진단서나 일반 소견서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가 그것도 인정을 해주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. 나라 돈 함부로 쓰는 거니까. 그럼 결국은 좀 더 소상하고 제대로 된 소견서나 진단서 가져오세요라고 이제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걸 내리는데 문제는 이제 와서 어딜 가도 받을 수가 없어요. 왜? 이미 상처는 치유가 다 됐고 사고 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어느 병원 가서도 그걸 제대로 치유를 안 했으니까 이제 와서 새로운 병원 간다고 이미 치유가 거의 다 맞춰졌는데 어떤 의사가 과거에 이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함부로 진단서를 써주겠어요.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.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제대로 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못 내고 그럼 결국은 나라에서 끝까지 산재 승인 안 해주고 그러면은 다쳤어도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거예요. 이 논리는
회사 상대로 회사 같은 근제보험이라고 보통 있죠. 회사에서 뭐 사고 나면은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회사들이 이제 보험료 내고 하는데 근제보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보험사들은 바보입니까? 보험사들도 나중에 보험 처리할 때 당신 어디에 어떻게 다쳤어요? 진단서 가져오세요. 진단서 보여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고 그러면 어느 보험사가 근로자 말만 듣고 뭐 예컨대 한 달 전에 이렇게 다쳐서 그때 상황은 이랬고 어쨌고 그 말만 듣고 돈을 줍니까?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험사도 당연히 돈을 지불하려면 소송도 마찬가지예요. 소송을 한다 해도 판사들이 근거가 있어야 뭔가 손해배상을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. 근데 근거 없이 근거는 뭐예요? 바로 의사들의 진단서인데 진단서나 소견서 있어요?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제출을 못하면 어느 판사가 그 근로자 손을 들어주겠냐고요. 그래서 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뭐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고 그래서 치료 제대로 못 받는 그 심정은 저도 이해가 가고 참 안타깝고 그런 상황 개선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. 나라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. 근거가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 근거는 의사들이 내리는 판단이고 의사들이 내리는 판단을 제대로 받으려면 열심히 병원을 다녀야 되죠. 그래서 산재, 회사 내에서 다쳤으면 나중에 산재 보험으로 다 처리되니까 돈 아끼지 말고 병원 열심히 다니세요. 단 이건 피하세요. 비급여 항목. 일부 병원들 보면은 돈 벌어 먹으려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그 급여 항목 말고 비급여 항목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주사를 한 대에 100만 원씩 받고 막 이렇게 맞으라고 그러고 이럽니다. 그런데 그런 거 산재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그 요양급여로 안 나옵니다.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에요. 그러니까는 산재 나중에 그 보상 다 받았는데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보상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 다닐 때 비급여 항목은 가급적 좀 피하고 급여 항목 위주로 치료 받으세요. 그리고 비급여 항목들은요, 냉정히 말해서 의료 효과가 검증 안 된 게 대부분이에요. 의료 효과가 검증됐으면 당연히 급여가 됐겠죠. 대다수가 많이 그걸 사용하니까 급여화가 됐을 텐데 비급여라는 건 아직도 그 일부만 쓰고 그 아직 좀 의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거 저기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은 너무 가난하고 뭘 몰라서 그래서 돈 아끼려고 그러다 산재 신청해서 오히려 그 울분 터뜨리고 제대로 보상 못 받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